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장의 표적화다 그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시장의 세분화와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이런 넓은 시장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디 되냐? 성질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시장의 세분화다. 시그멘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분화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핵심이 바로 만약에 A와 B가 다른 시장이다 이럴 때는 이 두 가지가 다를 때 구분이 될 때는 가능하면 이질성이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일성을 굉장히 높여줘라. 두 가지는 왜? A와 B는 확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A 속에 같은 것끼리는 동질성을 갖다 굉장히 강조해줘라. 동질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냐? 서로가 다른 시장끼리는 이질성이 강조되고 같은 시장 내에는 동질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냐? 높여줘라. 이게 굉장히 핵심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뭐가 되냐? 이런 시장을 갖다 표적화한다 그런 말은 내가 이 많은 시장 중에 요게 들어가야지 하고 딱 뭐가 됩니까? 타겟팅. 일종의 뭐가 되죠?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고 딱 표적을 시켜주는 걸 표적화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적화라는 말을 쓰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따져보는 중요한 이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표적화한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시장이 있다면 많은 시장이 있다면 이 시장에서 몇 개의 시장에 참여할래? 몇 개 시장에 참여할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면 내가 요 시장만 들어가겠다 이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들어가겠다 이럴 수도 있죠. 몇 개 시장에 그리고 냉정히 얘기하면 어디에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걸 갖다 우리는 시장의 표적화라고 불러준다. 타겟팅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며 시장을 갖다 구분하는 것은 세분화라고 얘기했다면 1번이었다면 표적화는 바로 이렇게 구분된 시장 속에 몇 개의 시장에 내가 참여할래? 어디에 갈래? 요걸 결정지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표적화라고 불러준다. 마치 궁수가 활을 쏠 때 바로 이해되죠? 활의 관익을 향하여 딱 우리가 이랬냐면 바로 표적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 몇 개 시장에 참여하고 어디에 갈래? 하나 갈 수도 있고 두 개 갈 수도 있지만 구분된 시장 속에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건가 하는 게 타겟팅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단일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단일 시장. 이 단일 시장에 집중하다 그럴 때는 이건 뭐냐? 오직 하나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이해되죠? 딱 한쪽만 생각을 하겠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만 생각한다. 그럼 오직 하나만 들어가고 거기서 뭐 하느냐? 1등을 고수하겠다. 이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만 들어가겠다. 일심단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사람만 좋아한다. 일듯이 하나만 취하겠다. 1등만 고수하겠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단일 시장이다. 이렇게 되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ROI가 되죠. ROI가 높은 거. ROI가 가장 높은 거. 바로 리턴 온 인베스트다. 그러니까 ROI가 가장 높은 놈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바로 시장에 단일 시장에 집중하는 그림이 있다. 이러면 그림을 갖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시장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되죠? 이런 얘기가 되죠. M1, M2, M3. 만약 이렇게 있다면 나는 여기서 이제 P1, P2, P3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P2의 제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M2에만 들어가겠다. P2의 제품을 가지고 M2에만 들어가겠다. 오직 하나만. 1등을 고수하며 ROI가 높은 쪽을 갖다 취하며 하나만 선정해가 간다. 이럴 때 이건 바로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바로 ROI가 높아야 되며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품의 전문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품의 전문화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제품의 전문화가 될 때는 어떤 문제를 갖다 그리느냐 이거지. 제품이 전문화다. 그럼 여러분이 제품의 전문화다 그럴 때 이 표를 갖다 우리가 그대로 가지면 자 M1 시장, M2 시장, M3 시장이란 세 가지를 놓고
P1과 P2와 P3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주자 이거죠. 자, 이렇게 끊는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거죠. 제품의 전문화는 바로 내가 P1의 제품을 가지고 M1의 시장이나 M2의 시장이나 M3 시장이나 다 넣겠다.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제품을 하나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로로 해야 되느냐? 그럼 전문화되는 거. 제품의 전문화다. 이론이 중요하냐? 이건 가로로 이렇게 되는 거. 또 가로로 하는 말을 갖다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됩니다. 뭐가 될 때 M1, M2, M3를 시장을 여기해줬고 P1, P2, P3 이게 바뀌면 곤란하죠. 근데 이거는 가로로 그런 말일 때는 하나의 P1의 제품을 가지고 M1 시장, M2 시장, M3 시장을 다 엮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냐? 병원의 의료기기,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를 자 동네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찾아다니며 의료기기를 갖다 였더라.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가로로 이렇게 쭉 될 때는 이거는 제품의 전문화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럼 그걸로 이제 요거의 반대 개념이 뭐가 되죠? 시장의 전문화다. 이렇게 되겠어요. 시장의 전문화는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전제 조건은 여기가 M1, M2, M3이다. 그리고 여기가 P1, P2, P3이다. 요 전제 조건이 바뀌면 곤란합니다. 전제 조건이 똑같을 때는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얘기죠. 나의 P1의 제품도 M1 시장에, 나의 P2의 제품도 M1 시장에, 여기도 P3도 왜 해야 되느냐? M1 시장만 오직 찾겠다. 그럼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가로가 아니라 이건 세로로, 물론 전제 조건이 M1, M2, M3, P1, P2, P3가 각각 이렇게 고정됐을 때 이건 세로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세로로 이렇게. 이건 뭐냐 그러면 실버 산업입니다. 이제 1980년대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 그러면 아마 뭐 형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 다닐 때 뭐였노 그러면 실버 산업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 그래서 앞으로 참 노인층이 많아지니까 실버 산업이 잘 될 거다 이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호텔, 병원, 여행, 노인층만 잡겠다. M1 시장만 잡겠다. 근데 왜 됐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패더라. 돈 있으면 노후에는 걱정이 내가 안 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을 절대 안 써. 일본에서 이게 되죠? 노인층을 갖다 돈을 주면 잘 쓰겠지.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노인층을 향하여 엄청 많은 돈을 때려였어. 근데 왜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더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돈 주는 이외에 손자들에게 돈 주는 이외에는 돈을 안 써. 소비가 전혀 안 일어나. 그래서 왜 되느냐? 오히려 우리가 예측했던 망상이었구나. 옛날에는 이제 실버 사업이 굉장히 성공할 거다. 노인층만 경영해서 병원 짓고 호텔 짓고 그다음 뭐가 되죠? 여행사를 가지면 노인층만 겨냥하자 하고 이렇게 봤던 게 뭐였죠? 시장의 전문화였다. 이거는 세로, 이거는 가로.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전문화는 요겁니다. 선택한다 이겁니다.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P1, P2, P3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렇게 되죠. 여기는 M1, M2, M3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갖다 역시 똑같이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따진다면 자, P1의 제품은 어디에다 찾느냐? M1 시장에. P2는 M3 시장에. P3는 예를 들어 M2의 시장에 놓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품마다. 이렇게 딱딱딱 하나의 제품,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분산해주면 이건 뭐죠? 선택적 전문화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의 확보는 그야말로 전체를 다 구분 없이 전체를 다 우리가 잡는다는 그림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표적화라는 말은 시장을 일단 분류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세분화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돼가 두 번째가 되고 이런 세분화의 방법 속에는 이제 오직 하나의 시장만 들어가겠다. 그림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표를 여기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시장에만 넣겠다. 오직 하나만 1등 고수. 그 다음에 ROI를 높이자. 요거의 역점을 두는 게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전문화는 이렇게 어디들냐 이런 시장에서 가로로만 쫙 여기 P1의 제품을 M1 시장, M2 시장, M3 시장.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동네 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뭐 대학병원 각각
구분이 된 시장에 가서 넣겠다. 이건 진짜 제품의 정문화가 되죠. 그다음에 시장의 정문화는 바로 어떠냐 그러면 M1의 시장에다가 P1의 제품, P2의 제품, P3 제품을 다 M1 시장만 넣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실버 산업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선택적은 P1의 제품은 M1의 시장에, P2의 제품은 M3 시장에, P3의 제품은 M2의 시장에만 골라가며 넣자 하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선택적 정문화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의 확보는 구분 없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전 시장을 갖다 해야 되느냐, 다 해야 되느냐 적용하겠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1910년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포드 자동차 회사가 비차별적으로 포드 자동차 시장이 비차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 시장을 자기들의 검은 승용차, 대형의 승용차 이거 하나 가지고 승부를 다 걸었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떠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 기업은 전혀 이렇게 쓰는 기업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졸딱 망합니다. 이건 망하기 위하여 하는 전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확보 전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세분화가 돼야 되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는 것이 시장 표적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몇 점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예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시장 표적화는 이 정도 정리가 되면 5가지이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림,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며 어느 시장에 어디에 몇 개 시장에 들어갈 거지 어디에 갈 거지 하는 걸 결정짓는 5가지가 시장 표적화의 전부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거냐 그런 게 바로 하나의 타겟팅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썼고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그림을 쭉 그리면서 하나하나 사례를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사례를 잘 비우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적화까지가 끝났다 이거죠. 5가지 기법이 있고 표적화의 내용도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표적화가 되었다면 그 다음 뭐냐? 내가 어느 시장을 찾아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다면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표적화가 끝나다면 위치화야. 위치화라는 말은 뭐냐? 어떻게 1등 할래? 만약 어느 시장을 찾아 들어갔다면 거기서 표적화가 되었다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세 번째는 자기의 자리를 잡을래? 그 바로 포지셔닝, 위치화라는 얘기가 되죠. 포지셔닝이라는 말의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포지셔닝에다가 잉 들어가는데 이건 바로 위치화라는 얘기가 되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1등 할래? 어떻게 1등을 고수하지? 어떻게 1등 고수할래? 이 말이 바로 위치화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거죠. 넓은 시장을 어떤 구분에 의하여 이렇게 잘라주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세분화다 하는 S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시장을 들어갈래? 어디에 들어갈래? 표적화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가 어떻게 1등하며 자리를 찾아갈 거냐? 이게 바로 위치화의 이야기가 되는데 위치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위치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 위치화는 1등을 고수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서 소비자 욕구를 채워줘라 이거지. 소비자 욕구를 채워줘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별적 특성을 가지게끔 한다.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이다. 학원과 다르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학원 같은 데는 그냥 내 찍어준 거 나온다. 학원 다니면 쫄딱 망하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들 찍어준다 그러는데 그거 나옵니까? 그 사람들 출제 이건 아닌데. 요즘은 얼마나 방대한 양을 넣습니까?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특징은 얘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게끔 얘들이 정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스스로 공부하게끔 우리 강의를 기본적으로 잡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원과 다르듯이 차별적인 어떤 데그라면 특성을 갖다 굉장히 강조해야 되죠. 이게 뭐냐? 소비자 욕구를 충족해주면서 차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다. 이게 뭐냐? 위치화의 이야기다 이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1등 고수죠. 어떻게 내가 1등 할래? 1등을 어떻게 할래?
이 말과 관련된 게 의미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바로 욕구를 충족해서 차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게 해서 소비자의 이미지가 확 자리 잡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됩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갖다 위해서 진행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소비자 욕구를 차별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이야기가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사피지. 어떤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이야기에 의하여 이 사업의 활동이 궁극은 어떤 면에서 바로 위치화를 시키는데 역할이 되는 연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먼저 우리는 뭐가 된다 의미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거의 대다수가 이제 나오는 게 미국 승용차 시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도표 이게 도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미국 승용차 시장을 갖다 얘기하는 도표가 나오는데 자 그 가격과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뭐가 되냐 위치도다. 바로 위치도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위치도다는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도를 갖다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 책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가 됩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나이를 얘기한다고. 나이를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보수적 중년 이후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뭐가 되느냐 여기는 바로 젊은 신년 소위 말해서 젊은 젊은 층이죠. 이 두 가지를 두고 가격이 어디에 되느냐 여기는 높다. 예를 들어 가격을 갖다 고가격이라 이거죠. 고가격. 얘는 저가격. 그래서 X와 Y를 갖다가 나이에 두느냐 아니면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림을 갖다 그리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벤처다. 벤처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벤처는 일단 고가격입니다. 나이 젊은 층이 안 써. 벤처는 젊은 비교적 어떠냐 보수적이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탄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또 예를 들어서 도요타다. 도요타 자동차다. 그럼 도요타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이건 젊은 층이며 사게. 돈이 없어서 그냥 쉽게 실용적으로 살고 싶다. 타고 싶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젊은 층도 BMW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BMW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층인데 고가격이라. 또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냐? 뭐 포드다. 포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층이고 나이가 많으면 저가격 쪽이다. 그래서 바로 승용차 시장, 미국 승용차 시장,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가슴 속에 안겨진 내용이 어떻게 과연 차별적인 특성을 주고 있죠? 하는 위치도가 미국 승용차의 위치도 위치도가 뭐가 되느냐 하나의 대표적인 시장 위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다. 그럼 미국은 이런 게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의 책은 어떻게 나오죠? 뭐 선생님은 바로 미국의 승용차 위치도를 갖다 많이 다는데 우리나라는 호텔입니다. 숙박비와 그 다음에 공항에서 거리 이걸 갖다 나타내가지고 이제 거리가 멀다 가깝다 공항으로부터 그 다음 가격이 높다 가격이 싸다 이걸 갖다 나타낸 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가 됐냐 시장 위치도를 나타내는 책들의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거의 승용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호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공항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가격이 높느냐 낮느냐 이걸 가지고 위치도를 가지고 나타낸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나의 바로 위치도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치도를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런 욕구의 차별적인 어떤 특성이며 미국 승용차 시장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호텔로부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위치도를 얘기했다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예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두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지셔닝이 될 때 좋은 점이 뭐냐 하는 네 가지를 가볍게 우리가 보자.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런 승용차들을 갖다 알물에서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다. 내가 과연 어디에 있지? 내가 어디에 있지? 상대적 위치. 나의 위치를 갖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고객의 욕구. 고객의 욕구를 갖다 개발하자 이거지. 고객의 욕구가 뭔데 어떻게 개발해야지? 새로운 신제품을 갖다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신제품에 대한 타당성. 여기 위치도가 있음으로써 여기가 비니까 이 영역이 만약에 어디 빈다. 그럼 여기 뭘 넣을까? 신제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네 번째는
한번 정해진 위치도는 소비자에게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포지셔닝이 되면 포지셔닝의 위치를 바꾸기가 포지셔닝의 위치를 갖다 우리가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영어로 쓰고죠. 포지셔닝이라는 말에 대하여 뭐가 되냐, 이 포지션의 위치도가 변경이 어렵다. 한 번 어떤 인식이 딱 들어가면 변경이 너무 힘들다, 하다다. 이 네 가지를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포지셔닝을 쓰므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내 위치가 어디냐. 두 번째는 고객들이 뭐를 요구하지.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주는 자리가 어디지. 그리고 한 번 정해진 위치도는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사구려 차다 이렇게 소문 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가격 대비 품질, 우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엄청난 비용을 투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가 뭐 그런 노력 안 했지만 미국 시장에 바로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서 위치 한번 잘못 잡힌 바람에 뜯어고친데 엄청난 돈을 때리었다고 하는 거. 이런 예가 바로 포지셔닝은 한번 잘못되면 변경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다다. 하는 이걸 네 가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죠. 상대 위치. 상대적인 어떤 내 위치가 어디냐. 고객 욕구가 과연 뭐지? 이 제품 내도 될까? 그리고 한번 잡혀진 위치도는 바꾸기가 어렵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 이 포지셔닝을 잡아가는데 그 절차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지셔닝을 잡아가는 게 옳은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책과 더불어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맨 먼저 우리가 포지셔닝을 결정할 때는 맨 먼저 뭐가 되냐. 소비자가 어떠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물건 사주는 사람 누굽니까? 소비자라. 소비자를 벗어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 만들면 끝장이에요. 망하는 거지. 소비자를 분석하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어떨까? 경쟁자 확인. 소비자를 분석하고 경쟁자를 확인하라. 이게 첫 번째 일어나야 돼. 그렇죠? 소비자가 어떠냐? 경쟁자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결정을 갖다 우리가 내리는데 바로 경쟁 제품에 첫 번째는 경쟁 제품을 갖다 우리가 보는데 포지션을 분석을 해요. 경쟁자가 어떤 제품 포지션을 가지지 하는 그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제품, 자사 이 제품에 대한 뭐가 되냐 포지셔닝을 개발하자.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포지셔닝을 재확인한다. 재확인. 괜찮냐? 뜯어고쳐야 되느냐? 재확인 여부. 이게 뭐냐 그러면 포지셔닝의 4단계 절차로 해야 되냐 이걸 보니까 소비자가 뭐를 원하지? 경쟁자들은 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먼저 분석하고 자사의 포지셔닝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해서 이제 이거 손 안 대도 될까? 손대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포지셔닝의 4단계 절차고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셔닝의 4단계 절차까지 알았다면 이번에는 포지셔닝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 포지셔닝은 과연 어떻게 유형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맨 먼저 나오는 게 소비자의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비자가 어떠냐. 이거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의 분석. 두 번째는 경쟁자가 어떻게 나가죠? 경쟁자가 어떻죠? 그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이걸 갖다 변경해야 되나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느냐? 제 포지셔닝. 그래서 바로 소비자가 경쟁자가 그럼 내가 현재 소를 다 줘야 되나?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관리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뒤에 이제 한번 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여기는 그대로 소비자 포지셔닝부터 우리가 보자. 이제 소비자의 포지셔닝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차근차근 구분하며 보도록 하죠.
자, 포지셔닝의 개념도 알았고 다 이해를 했을 테니까 자 하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소비자 포지셔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자의 포지셔닝은 어떤 걸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세 번째는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손봐줘야 되느냐, 내 걸 손보지 않고 그냥 놔놔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맨 먼저 소비자의 포지션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나오는 게 소비자 포지셔닝에 대한 개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우리 책에서도 바로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이 맨 먼저 소비자의 속성이 어떠냐? 소비자 속성. 속성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궁극은 고객 편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고객 편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고객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고객 편의라고 얘기하지. 고객 편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은 한국지흥의 품질이 좋다, 바로 속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미지는 가끔 우리가 자주 많이 쓰는 이야기가 물론 약간 커피 같은 거,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가 가장 뭡니까? 향기로운 커피입니다. 이 동서식품에서 냈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이미지란 말이에요. 커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선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의 상황에 대해서, 사용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할머니가 왜 되느냐? 쭉쭉 계단을 올라가다가 옛날에 많이 보던 거 바로 붙이는 관절 영양, 삐끗 하는 순간 딱 기억나죠? 그건 뭐냐? 사용 상황을 그림으로 얘기해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왜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사용자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지셔닝이다. 그런데 이건 뭐냐? 이 차를 사용하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1등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다. 옛날의 이야기죠. 현대에서 다이너스티를 내놔고 뭐라고 광고를 했습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VIP의 품격이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냐? 사용자의 위치.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고객의 편의성만 얘기하는 속성이고, 커피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 상황에 대하여 예를 들어 어떠냐라면 바로 하나하나 관절 염약,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가그린, 키스할 때 뭐 가그린을 쓴다, 뭐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죠 옛날에. 뭐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 소비자의 초점을 둔 광고였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포지셔닝은 소비자 초점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속성이다 그럴 때는 고객의 편의. 이 핸드폰은 뭐 한국의 가장 좋은 품질 통화를 줍니다. 이럴 때는 바로 선은 고객의 어떤 편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이미지죠. 다음에 예를 들어 할머니가 쫙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데 붙이는 관절 연결 적극하는 순간 뭐 이런 모습 보여줬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1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포지션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의 초점에 맞는, 소비자 초점에 맞는 소비자 사용, 소비자의 이미지, 소비자의 사용 상황, 그 다음 소비자가 그 쓰는 사람은 1등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룹을 나타내는 이야기에 소비자 포지셔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거꾸로 경쟁자적 포지셔닝은 어떤 거냐? 경쟁자 포지셔닝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일종의 이거죠. 경쟁자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2등은 1등을 향하여 1등을 갖다가 이되느냐 우리가 제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1등은 아니지만 2등이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광고가 막 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가 되냐? 미국 렌트카의 1위 업체가 1위 업체를 의식한 아비스의 뭐냐? 우리는 1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경쟁자와의 관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말이 많았죠. 옛날에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콜라를 의식해서 칠성사이다에서 무색, 무카페인, 무로열리티, 우리 순수한 국산임을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경쟁자를 의식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경쟁자적 바로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경쟁자를 의식하고 상대에 대한 민감한 뭐가 되느냐? 그럼 대응.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2등이 잘못하다 1등에게 눌릴 수 있다 이거지.
크로스페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칼끝을 겨누다. 어떻죠? 보통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이 못 사는 이유가 대기업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틈새가 아닐 때.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갖다 죽이기 위하여 상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2등, 1등을 갖다 치고 들어가다 1등에게 제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자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또 잘못하다 보면 2등이 1등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상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상대 광고를 해주는 꼴이 난다 이거지. 자, 2등 자기 얘기하면 자꾸 1등을 덜 먹이니까 왜 됩니까? 1등은 가만히 있어도 해야 되죠. 2등 덕에 해야 되냐? 광고가 되어버린다. 상대의 광고를 해주는 꼴, 해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바로 경쟁자 포지셔닝에서는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부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재포지셔닝이 나옵니다. 재포지셔닝은 잘못된 포지셔닝을 다시 뜯어고치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재포지셔닝, 경쟁을 읽거나 경쟁에서 하락하거나 우위성을 읽을 때 다시 어야 되느냐? 다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위치화시키는 거. 다시 위치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재포지셔닝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아까도 말했죠.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 시장이 너무 사구려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다 보니까 안 팔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가 됩니까? 바로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고 그렇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 주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 가격을 대비해서는 품질이 매우 좋다. 이런 쪽으로 바꾸는데 많은 돈을 투하했어. 정말 국내 시장에는 신경도 안 썼지만 미국 시장에 현대가 엄청 신경을 썼다 이거죠. 이게 잘못된 포지션의 하나의 그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죠?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포지셔닝의 이야기의 전부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나눠서 소비자를 의식하느냐, 경쟁자를 의식하느냐, 잘못된 포지셔닝을 다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꿔준다. 이런 얘기가 위치화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다음은 이제 시장의 점유율에 따라 어떤 도전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바로 시장 점유율과 전략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얼마만큼 점유하느냐에 따라 바로 이제 이런 위치화의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핵심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 선도하다 이러면 1등입니다. 그럼 1등이 가만히 있으면 밀려버리죠. 1등은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등이기 때문에 1등의 위치를 그대로 가겠다. 우리 그림 보면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넓은 시장이 뭐냐? 시장의 선도자다. 그림이 나왔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냐? 그럼 도전자다. 여기에도 중간에 도전자, 조금 작은 문제죠.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추종자다.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적소자다. 이 네 단계를 나눈다. 선도자가 뭐죠? 전체로 볼 때 1등입니다. 시장에서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 도전자다 그럴 때 도전자는 2등입니다. 2등. 다음에 추종자다 그럴 때는 3등입니다. 3등.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적소자 이럴 때는 틈새입니다. 틈새. 자기가 자신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틈새로 간다 이거지. 틈새에 간다. 틈새라는 말은 특정한 분야만 다 덤비지 않고 특정한 분야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장에 뭐가 되죠? 선도자는 1등이다. 두 번째 뭐냐? 도전자는 2등이다. 3등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추종자다. 4등은 틈새다. 이렇게 이게 구분이 돼야 돼. 특히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잘못하면 비슷한데요? 무슨 말이야? 이 적소자라는 말은 틈새.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알맞는 고객만 골라서 하는 틈새 시장을 얘기한다는 걸 알아둬.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만 알면 1등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총수요에 만약에 정대의 역적을 뒀다면 총수요를 계속해서 정대되게,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그래도 넓혀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1등 가만히 있고 방심해버리면 그 순간 물려버리는 거죠.
1등도 항상 1등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1등이었어. 두 번째는 바로 도전자는 1등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뭐가 되죠? 공격을 품어야 되지. 1등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시장 선도자를 공격한다. 그죠? 여러 가지 공격하는 전략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도전자다. 그 다음에 추종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3등인데, 완전 추종하느냐 차별 추종이냐. 이 3등도 따라가는 방법에서 완전히 1등을 그대로 따르느냐, 완전 추종. 누구를? 1등을 완전히 따른다 이거지. 1등을 완전히 추종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만약 아니면 어디 되죠? 차별적. 좋은 것만 골라서. 차별적 추종은 1등의 장점만 고른다. 1등이 가지는 장점만 골라 따르겠다. 차별적이에요. 그대로 따르냐, 좋은 것만 고를라 해. 여기 따라 3등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두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은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모든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장, 한정된 고객, 이걸 가지고 차별화시킨다 이거죠. 그 분야만 차별화시켜서 돈을 갖다 더 많이, 대중화가 아니라 차별화지.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자기가 몇 등이냐에 따라서 취해야 할 것. 1등 같으면 끝까지 선도자로서 1등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라. 2등은 1등을 갖다 제압하려고 노력해라. 3등은 완전 추종이냐 차별 수종인가 알아라. 그리고 저세자는 틈새, 자기가 한정된 시장만 가지고 한정된 시장만 우리가 잡아갈 때 이게 틈새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시장 점유율에 따른 부분도 여러분 가볍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쭉 연결이 되며, 결론은 바로 이제 이쪽에 가면 이렇게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마케팅 믹스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마케팅 믹스는 4P를, 4가지의 P를 어떻게 믹스하느냐, 잘 짜집게 해주느냐.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4P 믹스가 바로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프로덕트,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플라이스, 어디에서, 플레이스가 되죠. 위치위란 말이에요. 하면 어떤 판매 촉진, 프로모션 촉진, 백화점 바겐세일 같은 거 어디죠? 프로모션이라.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판촉을 하죠?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이걸 갖다 잘 우리가 믹스해 주는 거. 이게 뭐냐, 4P 믹스고, 우리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4P 믹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묶느냐? 아니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입지 조건이나 판촉에 파는 제품도 있고, 가격이나 상품을 갖다가 내가 파는 거, 그리고 이 4P를 섞었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이 4가지를 적절히 쉽게 얘기하면 적절히 섞어라. 적절히 섞어서 어야 되느냐, 위치를 가지려고 그래야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덜렁 어야 되느냐 그러면 가지고서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건다, 이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4가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야 됩니까? 믹스해서 제품 가격, 유통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믹스해가지고 어야 되느냐 그러면 잘 팔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되죠? 4P 믹스가 되고, 앞으로 이제 배우는 내용이 뭐가 되죠? 그렇죠? 요걸 살짝 설명해놓고 6장도 된 게 뭐가 됩니까? 제품이 어떠냐, 7장 가면 뭐냐 그럼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8장은 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플레이스, 위치라고 하죠.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주고, 바로 일종의 위치라는 말은 위치의 변경을 뭐가 되느냐, 물류라고 얘기하지. 오늘날 물류라고 얘기하죠. 물류가 어야 되느냐. 그리고 9번째 판매 촉진, 백화점 바겐세일, 현금 세일, 1+1 이런 촉진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걸 장르별로 해서 여하튼 거기서 어떻게 1등을
고수할 것인가를 진행하는 게 다음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6장, 7장, 8장, 9장은 사업회 활동 후반전 이야기를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